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리그 4위를 노리는 토트넘.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경쟁팀 아스날과의 승점과 비교했을 때 4점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나 두 팀에게는 북런던 더비라는 맞대결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두 팀 간의 승점 차이는 단 1점으로 좁혀지게 되고 시즌의 종착역을 향한 잔여 경기는 2경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진다면 산술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는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 허스퍼는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나마 만약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다면 2시즌 연속 득점왕을 배출하는 클럽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시즌 연속 득점왕을 배출하면서도 2시즌 연속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는 팀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럼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비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점 차이는 여전히 4점일 테고 남은 경기는 2경기이기 때문에 산술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서 승점 6점을 따고 아스널은 2무 아니면 1무 1패 또는 2패를 하거나 토트넘이 1승 1무로 4점을 딴 후에 아스널이 전패를 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로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승리했을 경우가 되겠네요. 스퍼스가 아스날에게 승리하면 두 팀 간의 승점은 1점 차로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을 잡아도 남게 되는 이 승점 1점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 4위 경쟁은 끝났다라는 댓글과 챗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물론 당연히 1점을 뒤쳐져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났다 라고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이죠. 반대로 만약 토트넘이 시즌 2경기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에게 승점 1점을 앞서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어떤 토트넘 팬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확정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2경기 남았으니 모른다. 하나라도 지면 끝장이다 라면서 그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긴장을 하겠죠. 이 승점 1점이라는 것이 원래 지고 있는 팀에게는 엄청 크게 느껴지고 앞서고 있는 팀에게는 엄청 작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희망 고문.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1에서 2%이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희망 고문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지만 승점 1점 차이에서 2경기나 남은 상황이라면 희망 고문에서 고문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할 가능성을 20%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20%면 그게 무슨 일이건 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그 정도 확률에 뭘 기대해 가능성 없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만약 고3이라서 대입 수능을 보는데 객관식 한 문항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 20%라는 확률이 매우 적어서 어차피 찍어도 틀릴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마킹을 안 하고 나올 것인지 말이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맞기를 바라면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번호에 정성스럽게 마킹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자신의 일이라면 완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20%의 확률에도 정성과 진심을 갖는데 왜 많은 팬들과 선수들이 노력하는 20%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객관식 답안의 20%는 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변성이 없는 20%지만 바로 몇 주 전 토트넘 챔스 진출 확률은 60%가 넘다가 단 2경기를 잘못 치르고 20%로 떨어지기도 하는 말 그대로 가변성이 매우 높은 20%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은 지난 단 2경기가 이렇게 발목을 잡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북런던 더비 이후에 남아있는 경기도 그와 똑같은 경기 수인 단 2경기입니다. 어느 팀이건 간에 그 2경기로 모두 발목이 서늘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북런던 더비를 이긴다고 해도 챔스 진출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승점 단 1점이 여전히 밀린다고 해서 마치 토트넘이 아무리 해도 힘들다고 보는 것까지는 매우 가혹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받쳐준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승점이 1점이나 2점 차이로 맞물려 있던 팀들 간의 순위가 결국 최종 라운드에서 바뀌어버린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자료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바로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의 리그 37라운드까지의 순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인 38라운드를 치르면서 순위가 이렇게 바뀝니다. 총 20개의 팀들 중에서 최종 라운드의 순위가 바뀐 클럽의 개수가 절반에 가까운 9팀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그 결과값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승점 3점 초과로 벌어진 팀들 간에는 최종전의 의미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종전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여지가 있던 클럽들만으로 표본을 다시 설정하면 그 결과 수치는 더욱 유의미해집니다. 승점 2점 이내의 순위로 엮여있는 클럽들의 총수는 15개 클럽이었고, 그중 9팀의 순위가 바뀌었으니 최종전으로 순위가 바뀐 비율은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단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 2점 차이 이내의 변수가 60%나 되었다면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 1점 차이는 실로 엄청난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자들 중에서는 에이, 지난 시즌만 그런 거겠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 시즌인 19-20 시즌을 볼까요? 이 시즌에는 37라운드에서 시즌 최종전인 38라운드로 넘어오며 마지막에 순위가 바뀐 클럽들의 비율이 앞서 봤던 20-21 시즌보다 더 많은 총 20개 중에 절반이 넘는 무려 11개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팀들로 그 범위를 좁혀보면 총 16개의 클럽 중 11개 클럽의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전을 통한 순위 변동의 결과값은 앞서보다 더 높은 약 69%까지 치솟습니다. 승점 1, 2점 차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점수네요.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최종전에서의 순위가 절반 넘게 바뀌었던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그 전 시즌인 18-19 시즌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었던 16개 팀들 중에서 순위가 바뀐 것은 4개 팀으로 총 25%의 팀들만이 최종전에서 순위 교체가 발생했고, 다시 그 전 시즌인 17-18 시즌에는 15개 클럽 중 5개 클럽으로 약 33%의 클럽이 마지막에 순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16-17 시즌에는 관련된 총 13개 팀들 중에서 무려 9팀의 순위가 바뀌는 69%의 높은 순위 변동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승점 1, 2점을 앞선 팀이 최종전에서 그 순위가 바뀐 경우는 지난 5시즌을 줄여서 통합 계산했을 때 약 51%의 비율로 매우 높은 순위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경기에서도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다면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의 승점 1점 차이는 어떤 차이를 보여줬을까요? 예상대로 더 큰 수치가 나왔을까요? 16-17 시즌에는 승점 2점 이내에 엮여있는 총 15개의 클럽들이 남은 2경기를 치르고 나서 순위가 바뀐 경우는 총 11개 클럽으로 변동 결과가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17-18 시즌에는 승점 2점 내 클럽들이 총 12개였고 그중 잔여 2경기를 치르며 순위가 바뀐 클럽은 총 7개로 절반이 넘는 58%의 순위 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에는 총 14개의 클럽 중 5개의 팀의 순위가 바뀌며 36%의 순위 변동이, 다시 19-20 시즌에는 16개의 클럽 중 무려 12개나 바뀌어버린 역대급 변동률인 75%까지 순위 변동률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에는 총 16개의 클럽에서 최고치에 해당하는 13개의 클럽의 순위가 2경기 만에 바뀌며 무려 81%의 순위 변동률이라는 매우 놀라운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시즌 동안
최종 2경기만으로 순위가 바뀌어버린 총 변동률은 66%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시즌 2경기를 남기고 승점 3점 미만의 팀들 간의 최종 순위 변동률은 그 값이 매우 크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드려도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기록은 중간에 어중간한 팀들이 끼어 있어서 변동폭이 큰 거야. 상위권 팀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2경기로 순위가 잘 바뀌지 않아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확인을 위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7위권 팀들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 시즌입니다. 2경기를 남기고 3위였던 리버풀은 승점 72점, 4위였던 토트넘은 승점 71점으로 단 1점이 부족했지만 2경기를 치르고 나서 토트넘이 승점 77점, 리버풀이 75점으로 3, 4위는 순위가 바뀌게 되죠. 18-19 시즌에도 이런 일은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3위였던 토트넘은 승점 70점, 4위였던 첼시는 승점 68점이었지만 시즌 최종 성적은 2경기를 치르며 첼시가 승점 72점으로 3위, 토트넘은 71점으로 역전당하며 4위로 내려왔습니다. 승점 단 1점도 아니고 2점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말았네요. 그 다음인 19-20 시즌은 더 심각합니다. 당시 3위는 첼시로 승점 63점, 4위는 레스터로 승점 62점, 5위는 맨유로 동점인 6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울버햄튼으로 승점 56점, 토트넘은 55점으로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3위부터 7위까지 총 5클럽이 두 그룹으로 나뉘며 순위 경쟁 범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2경기 만에 이 모든 5클럽의 순위가 전부 바뀝니다. 3위였던 첼시는 승점 66점으로 4위에, 4위였던 레스터는 62점으로 5위에, 5위였던 맨유는 66점을 따며 3위로, 6위였던 울브스는 59점으로 7위, 7위였던 토트넘은 울브스와 동률인 59점까지 따라잡으며 골득실로 6위에 올라섭니다. 장난 아니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입니다. 이 시즌도 여지없습니다. 3위였던 레스터는 승점 66점, 5위였던 리버풀은 승점 63점이었지만 남은 2경기를 치르면서 레스터는 그대로 승점 66점으로 5위, 리버풀은 승점 69점으로 3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9점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리던 6위 토트넘은 2경기를 치르고 승점 62점으로 웨스트햄과 자리를 바꿔 7위로 밀리며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지난 5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을 다투는 상위 7개 팀들 간에서도 2경기를 남겨두고 승점 2점 차이의 순위 변화는 매우 높은 비율로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통계적 확률로 비추어 봤을 때 토트넘이 아스널을 북런던 더비에서 잡아 승점을 1점 차이로 좁혀 놓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해 득점왕 레이스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수고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알겠소님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코코야, 아빠 오늘도 잘했지?